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Eyes in the sky, gazing far into the night.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임뉴스 2부는 한 주간의 대전 충청 지역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대충뉴스 시간이죠. 오늘도 역시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 연결됐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완연한 가을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 가을이면서 요즘엔 최근에 또 밤마다 비가 내리는 게 정말 야행성 폭우가 며칠 전 계속 네. 이어졌죠. 야행성 폭우, 네. 예, 오늘 또 지금 녹음하는 오늘 저녁에도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요. 예, 여름이 지나서 이제 가을이 오려고 하는데 밤비 손님이 자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일교차가 많이 심해진 것 같은데 그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저희 또 네. 이 비 피해가 좀 생각보다 좀 많았어요. 세종에 비가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밤사이 내리면서 네. 세종에 있는 어떤 오래된 어떤 작은 다리는 심지어 끊어지기까지도 했었거든요. 근데 뭐 또 행복도시가 또 아스팔트로 된 도시잖아요. 네. 또 행복도시에 또 도로가 또 침수되면서 어떤 신도시의 배수와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런 또 좀 우려도 있었고요. 네. 근데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이 지나가서 다행입니다. 요즘은 또 싱크홀 문제 때문에 도로가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나서 그거는 정말 예, 많이 위험한 보이기도 거잖아요. 하더라고요. 그런 것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근데 조심한다고 해도 그게 예고하고 땅이 꺼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 도시건설, 특히 세종시는 신도시니까 도시건설 할 때 그런 거 좀 감안해갖고 더 많이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은 어떤 뉴스 전해주실 건가요? 먼저 이제 내포 소식을 먼저 가져와 봤는데요. 네. 작년부터 이제 내포 신도시에 열병합 발전소가 논란이었습니다. 네. 폐연료, 그러니까 쓰레기를 어떤 묻는 게 아니라 연료화해서 재사용한다, 뭐 이런 취지에서 열병합 발전소가 내포에 추진되어 왔었는데요. 우리도 이게 대충뉴스에서 임병환 기자님이 지난번에 다뤄주신 적 있으시죠? 이 고용 폐기물 저희가 또 수시로 이게 했었는데 이게 이제 열병합 발전소의 연료를 화석연료, 고용 폐기물이 아니라 좀 깨끗한 LNG로 바꿔야 된다라는 여론이 그동안 있어 왔죠. 네네. 근데 이 사안이 최근에 이제 해결이 돼서 잘 됐네요. 이제 공식적으로 연료를 LNG로 변경을 하기로 했답니다. 지난 양승조 지사와 이제 신정식 남부발전 사장 그리고 이제 시공을 맡은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가 지난 3일날 도청 상황실에서 열병합 발전 청정연료 전환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네. 그동안 고용연료를 통해서 발전소를 가동하기로 하고 건설을 해왔으나 미세먼지, 공기오염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걸 LNG로 바꾸자는 논의가 있어 왔고 네. 그런 논의를 한 7, 8개월 한 끝에 LNG로 결국 전환하기로 시공사와 그리고 운영사 그리고 도청이 합의를 한 것이죠. 네. 근데 이게 논란이 됐던 거는 이제 고용연료를 연료로 한 발전시설을 건설을 하던 중간에 이 연료를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공사가 또 중단이 됐었거든요. 네. 이 때문에 내포 지역의 열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러한 우려도 있었고요. 네. 다행히 이 시공사 측에서 임시 보일러를 좀 가동해서 열 공급을 하는 방식으로 지난 겨울을 좀 받으시 넘어왔었고 네. 최근에는 이제 이런 공사 기간이 여러 연직이 되면서 체납된 도시가스료가 24억 원이나 달하는 바람에 이제 발전소를 돌릴 수 있는 LNG 공급이 중단될 수 있는 우려까지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네. 열 공급이 중단되는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합의를 한 것이죠. 이게 이제 도에서는 발전소 부지 그 약 6만 7천 제곱미터 정도를 이제 아주 싼 저리로 제공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네. 저거 난방비도 가구당 한 3천 원 정도 월 평균 올려가지고 돈을 이제 이렇게 메꾸겠다 뭐 이런 예정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미세먼지가 굉장히 큰 화두니까 환경 생각하면 다행스러운 것 같고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원래는 고형 폐기물을 이용한 열병합 발전소를 짓다가 마른 거잖아요. 그리고 새로 다시 지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뭐 1,000억 원 이상의 그 매몰 비용이 발생할 거다.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바꾸는 건 무리다. 이런 주장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고형 폐기물을 사용할
사용할 수 있는 발전소를 하다가 네. 공사를 진행하던 와중에 이제 연료를 교체를 한 거거든요. 사실은 고용 연료와 LNG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발전소를 다시 지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동안 지었던 거는 이제 다시 말 그대로 이제 없어도 되는, 허물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러한 결정에 따른 대가가 1,000억 정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 매몰 비용이라는 거는 들어간 돈 아까우니까 좀 잘못된 결정을 밀어붙이는 거는 더 큰 손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네. 생각하지 말고 아깝다 생각하는 것보다 앞으로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행입니다. 네. 잘 근데 저는 해결됐다니까. 이 환경을 위한 결정이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고용 연료를 소각하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공기 오염 뭐 이런 네. 문제를 생각한다면 LNG가 친환경적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쓰레기라는 건 계속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 쓰레기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 사실 상당수가 땅에 묻는 걸로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땅에 지구에 묻는 방식으로만 쓰레기를 처리할 것이냐, 이걸 이용해서 연료로 다시 한번 활용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사업이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도 해볼만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지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겠죠. 근본적으로는 앞으로는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이 이런 매몰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를 결정할 때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환경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제 쓰레기 어떻게 하면 배출을 적게 할 것인가,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 이제 대전과 세종 소식인데요. 이제 지역 대학을, 아니면 지역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거나 좀 길을 열어준 게 혁신도시법에 있는데요.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지역으로 이전한 109개 공공기관이 올해부터 신규 채용의 18% 이상을 지역 인재를 채용을 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전에서는, 지금 대전은 혁신도시로 지정을 받지 못했거든요. 네. 이 때문에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질 않고 있는데, 대전에는 지금 대덕연구개발 특구와 정부 대전청사가 있는데, 이들 공기업이 42개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런 공기업이 채용을 할 때 대전 지역의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학생을 일정 비율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혜택을 돋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전 같은 경우는 허태정 시장도 이런 혁신도시법을 좀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 같은 경우는 일단 원래는 지역 출신들이 어디 일자리 찾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혁신도시를 네. 지정해서 그 혁신도시는 지역 출신 학생들을 일정 비율, 그러니까 졸업생들을 일정 비율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대전은 거기에 해당이 안 돼가지고 대전 지역의 학교 졸업생들은 별다른 혜택을 못 본다, 뭐 이런 얘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고, 또 공기업 입장에서도 사실은 지역에 어떤 뿌리를 둔 공기업으로서 지역의 일원으로 어떤 발전을 해나간다는 측면에서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걸 수 있죠. 근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울 중심이기 때문에 서울 지역의 출신 학교 그 학생들, 그 졸업생들을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선호하는 그런 게 많이 그 뿌리 깊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시 원서에도 학력 기재를 안 하는 블라인드 면접이나 뭐 이런 제도가 있긴 하는데, 그래도 그거 다 알지 않나요? 그래 여전히 이제 취업에 있어서 지역 학생들이 좀 밀린다라는 뭐 평가는 받고 있죠. 그런데 세종 같은 경우는 예전에 기자님께서 대충 뉴스에서도 다뤘던 것 같은데, 공공기관이 굉장히 많고 또 이제 특별자치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지역 출신 학생들, 뭐 그 고려대학교 있죠, 캠퍼스가 있고 뭐 몇 개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남 세종 같은 경우는 대전 지역 학생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유리하다, 많이 채용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엔 또 그렇지 않다면서요. 예, 이제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실에서 이제 국토부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공개한 바를 보면은,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 인재를 올해 전반기 얼마나 뽑았는지를 한번 분석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 따르면 109개 공공기관에서 지역 인재 의무 대상 채용률은 23%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혁신도시법에서 정한 18% 이상의
기준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 지역별로 이제 채용률, 지역 인재 채용률을 보면 세종은 사실 0%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0%요?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됐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세종에 지금 공공기관, 지역으로 이전해서 지역 인재 채용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 19개나 있는데요. 네. 이들 19개 기관에서 어떤 5명 이상 인재를 채용할 때 이 법에 적용을 받는데, 그런 적용받는 인재 채용이 올해 14명이 있었는데 이 14명을 뽑을 때도 결국에는 지역 인재는 한 명도 뽑히지 않았다라는 통계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그럼 과연 19개 공공기관에서 왜 지역 인재를 하나도 못 뽑았느냐, 안 뽑았느냐, 이 부분을 보니까 그 공공기관 19개가 대부분 연구기관이었던 거죠. 세종에 있는 뭐 국토연구원, 법제연구원, 뭐 노동연구원, 산업연구원, 이런 연구원들이 대부분 공공기관으로서 이들 공공기관들은 인재를 채용할 때 박사급이라든지 아니면 채용 인원도 3-4명 정도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 관련 전공자를 이렇게 뽑으려고 그렇죠. 하겠지요. 또 올해 14명 뽑았던 것도 사실은 어떤 축산학과에 관련 학과를 졸업한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사례였는데 세종에 있는 고려대나 한국영상대 등의 3개 대학에는 이런 학과가 없어서 네. 지원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세종의 지역 인재를 채용할 공공기관은 굉장히 많으나 그러한 혜택은 사실은 하나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뭐 일종의 그림의 떡 뭐 이런 거 알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대구 같은 경우는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41%가 넘었다고 그러고, 네. 강원도 같은 경우도 30%가 넘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세종 입장에서는 0% 한 게 물론 뭐 뽑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 관련된 학과 전공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격이 부합되지 않아서 그런 거고, 대전은 아예 혁신도시가 아니어서 그런 기회도 없다라는 거고. 예.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이 혁신도시법에 따른 지역인재 의무 채용에 있어서 권역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네. 세종에 있는 공공기관은 세종 지역의 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대전 학생들은 세종에 있는 공공기관에 우대를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대전에서는 세종시에 어떠한 지역인재 의무 채용의 어떤 권역을 대전과 세종을 묶어달라, 묶자, 뭐 이런 제안을 계속 하고 있어요. 세종은 싫다고 하겠지요. 예, 그렇죠. 아,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근데 사실은 대전도 혁신도시가 아니라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세종은 기관이 많아도 너무나 특수직을 뽑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보고, 참, 뭐, 그렇습니다. 그 남주잔이 아깝고 나는 할 수 없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비유도 가능할 것 같고, 뭐, 세종하고 대전은 사실 그런 갈등들이 조금 점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택시 우리가 영어권 관련해서도 얘기했었잖아요. 네. 여러 가지들이, 그러니까 이 지역 정치권에, 저는 지역 정치권의 그런 정치력 부재에도 한 몫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전 지역에 그렇죠. 국회의원이 7분 계시잖아요. 네. 광역시고요. 광역자치단체이고. 국회의원 7명의 광역자치단체인데, 국회의원이 지금 세종 같은 경우는 한 분인가요? 그렇죠. 한 명이죠. 네. 왜, 이거를 못 푸는지, 진짜 답답합니다. 참. 네, 그래서 이제 방법은 혁신도시법을 개정해서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을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아니면 세종에서는 이제 여기 혁신도시법의 의무 채용의 대상이 되는 거는 연 채용 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이거든요. 네. 연구 공공기관에서는 5명 이하를 뽑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기준, 연구를 위한 어떤 공공기관은 연 채용 인원이 뭐 2-3명일 때도 지역 인재의 의무를 대상을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부분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얼마나 지역 출신 학생들이 취업이 안 되면 이런 제도까지 만들어야 되는가라는 걸 생각하면 정말 좀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줄을 세울 때는 사실은 표시가 나는 것 같아도 업무 현장에서는 사실은 지역 인재와 뭐 수도권에서 오는 학생과의 어떤 실력 차이는 사실 없잖아요. 네. 개인의 역량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이 대학 서열화, 우리나라에서 아주 뿌리 있게 지금 박혀 있는 이 대학 서열화가 뭐 정부 정책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도 좀 빨리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쉽지 않은 과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네. 그래요. 네. 우리 지역 학생들이 좀 취업이 그 동네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대구나 이런 쪽은 잘 된다는데 우리 동네 안 된다는 거는 분명히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보니까 중요한 거는 어떤 규모가 큰 공공기관이 있는 지역이 상당히 유리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많이 보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뭐 이런 기관에서는 1년에 몇십 명씩을 지금 채용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무직이니까 아무래도 전문성 이런 것들도 좀 덜 보겠지요. 네, 그렇죠. 특수직은 아니란 거죠. 일반 행정직일 테니까. 네. 그래서 지역 인재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런 기업에서, 알짜 기업에서 나온다는 얘기고, 연구기관에서는 알맹이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여기서 알맹이를 하면 연구기관이 알맹이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취업하는 사람들을 하는 거니까. 네, 취업의 기회가 사실은 드물다라는 쉽지 않다라는, 맞아요. 예, 우리 지역 젊은이들 많이 힘듭니다. 지역 정치인들은 뽑아달라고 할 때 뭐 청년이 어떻고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은 이런 것부터 좀 챙기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대전시 의회에서 최근에 이제 다른 우리 대전 지역 근처에 금산에서 어떤 의료 폐기물 소각장 이런 거 건립을 반대한다라는 걸 결의안도 정광석화처럼 채택하고 했던 것 같은데, 남의 동네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우리 지역 일들 더 많이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지역 일을 위해서 뽑힌 사람들이고 그 일을 하겠다고 출마하셨던 분들이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답답합니다. 세종에도 코스트코가 있다면서요? 최근에 있어서 이제 가장 관심을 받는 곳이 이제 코스트코 세종점인데요. 지난달 31일 날 개점을 했습니다. 임병환 기자님은 코스트코 회원 카드 있으세요? 한때는 있었는데, 네. 한 1, 2년 정도 해보고, 더 이상 이용하지 않고 있어요. 거기 되게 좀, 저는 없는데, 얄밉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카드도 자기네들이 딱 원하는 것만 이렇게 해갖고, 결제하게 만들고. 삼성카드 하나만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결제를, 삼성카드가 아니면 현금으로 결제를 해야 돼요. 참, 그런 배짱 영업을 하는데도 손님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전에서도 그렇고. 근데 세종도 장사가 잘 되나요? 일단 개장한 첫 주 분위기를 보면 좀 성공적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가져온 뉴스는 코스트코의 개점을 꼭 알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 세종의 지금 인구가 지금 30만 명이거든요. 많이 늘었어요. 네. 코스트코가 이제 지난달 31일 날 개점을 했어요. 근데 코스트코를 계기로 이제 세종의 대형 마트가 지금 4개나 이제 영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이마트, 홈플러스, 그리고 농협까지 세종의 지점을 두고 영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주 인구가 많지 않은데도 마트는 사실상 홍수인 셈이거든요. 네. 이 때문에 지역 상공인들이 지역 상권을 다 죽이는 코스트코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시위도 열기도 했습니다. 네. 세종시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와 세종시 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 9일 날 세종점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거든요. 네. 인구 30만에 불과한 세종시에 대형마트가 너무 많이 밀집하다 보니까 지역 상권이 다 무너질 수 있다. 이런 문제 제기. 이건 세종시에서 허가를 내줬으니까 생긴 거잖아요. 세종시가 아니라 행복도시에서 허가도 아니고 이제 유치를 한 거죠. 유치를 한 거예요? 네, 코스트코를 우리 지역에 와주십사 하고 요청을 해서 유치를 한 겁니다. 코스트코 피자가 싸고 맛있다고 소문이 나니까 그거 드시려고 한 건가? 네, 지역의 어떤 주거 환경, 거주 여건, 생활 편익, 이런 차원에서 좀 필요하다고 봤던 거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에 어떤 지역 상권, 어떤 너무나 큰 규모의 시장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주변의 상권이 죽을 수 있다는 아까 설명처럼 있다는 지적과 함께 말 그대로 지금 교통 문제가 계속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교통 정체, 코스트코를 찾아오는 어떤 차량 행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교통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트코 안에는 지금 839대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도 수용을 다 할 수 없을 정도의 차량들이 모여서 지금 코스트코 주변 공터는 다시 차고지로 주차장으로 좀 활용되고 있고 그 주변에는 시외버스,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는데 그 터미널에 오가는 버스들 통행도 사실 좀 어려울 정도로 차가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 세종시에는 그 교통유발 부담금이라는 제도가 아직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네, 교통유발 부담금이라는 거는 일정 면적 이상의 어떤 마트나 백화점 이런 교통을 발생시키는 시설이 세금 부담을 지우게 함으로써 그런 교통유발을 최대한 억제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걷어진 세금으로 교통시설을 개선하는 데 지금 사용하는 건데, 대전에서도 지금 세종 코스트코 대전점도 교통유발 부담금을 매년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세종은 관련된 조례가 아직은 없습니다. 사실은 2016년부터 인구 10만이 넘어서면서 이런 교통유발 부담금을 제정을 해야 될 지자체가 됐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조례를 만들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빨리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교통유발 분담금 같은 경우, 그러니까 네. 그 백화점,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차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이제 돈을 징수해서 그 돈을 가지고 그 지역 일대의 교통 혼잡을 좀 줄이는, 그렇게 그걸 위해서 돈을 쓰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대전 같은 경우도 롯데백화점 인근 가면은 항상 이렇게 교통 혼잡이 유발 이렇게 많거든요. 차 많이 막히잖아요, 거기. 네. 네. 롯데백화점도 아마 교통 유발 분담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요. 해결이 해결되는 게 별로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은 걷는데 그 돈이 과연 그거를 해결하게 제대로 쓰이는가, 이거를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불공정 거래 행위 이런 게 있어서 뭐 공정에서 과징금 때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기업이 불공정 행위로 인해 가지고 피해는 소비자들이 받는데 돈은 이제 정부에서 걷어간다는 얘기죠. 그 과징금을 때려서. 그럼 그 돈을 그 피해본 소비자들을 위해 써야 되는데, 딱히 그렇게 쓰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피해는 이쪽 시민들, 국민들, 소비자들이 보고, 돈은 정부에서 걷어가고, 그런데 그 걷어간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잘 모르겠고, 피해 상황이 바뀌는 건 없는 것 같고,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징수 금액이 유발 부담금인데 그 금액이 사실은 몇억 원씩 하지는 않죠. 몇 천만 원 정도인데. 그럼 뭐하러 걷어요, 그거? 근데 아니 그게 말 그대로 좀 표신하게 다리를 하나 놓을 수 있을 정도는 되진 않죠, 물론. 근데 기업으로 이 교통을 유발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기업에게 그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킨 책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교통을 완화하려고 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그 기업이 낸 돈을 사용하는 거니까요. 표지판 설치한다고 차가 안 막히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차 막히면은 피해는 일반 시민들이 보는 거잖아요. 네. 그 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돈이 쓰여야 되는데 그렇게 생색도 못 내고 그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재원도 안 되고 그러면은 그 뭐 그냥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세종점은 세종에서는 아직 이런 제도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서는 상대적으로 지금 이익을 보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런 조례나 아니면 법안이나 이런 정책들이 결국은 그 주민들 아니면 시민들,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초점이 있는 그런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세종에서 뭐 한번 관계자한테 여쭤보니까 이런 교통유발부담금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세종에 이제 상가가 많이 있는데 그 상가의 공실률이 꽤 높아요, 세종이. 근데 이제 그런 유발부담금을 만들면 말 그대로 이런 대형마트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규모가 있는 상가 건물도 대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현재도 공실률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이런 제도의 부담까지 지우는 게 좀 어떤 제도적 어떤 행정기관에서도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아마 내후년쯤에나 시행할 수 있을 거라는 게 분명해요. 아이고, 네, 그래요. 뭐 핑계 없는 무덤이 없죠. 어디든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건데, 세종 시민들이 그 코스트코 관련해 갖고 그 차량 정체 때문에 좀 피해를 보시는 거를 잘 어쩌겠습니까? 네, 힘없는 시민들을 그냥 버텨야죠. 뭐, 그러려니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좀 행복도시가 계획된 도시다 보니까 다행히 이제 코스트코도 좀 행복도시의 가장 외곽에 위치를 시켜놔서 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기자님.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충뉴스의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